우리 4차원 위치 벡터는 x, y, z, c, t. 그 다음에 4차원 변이 벡터는 델타 x, 델타 y, 델타 g, c, 델타 t. 그 다음에 4차원 속도 벡터는 감마 vx, 감마 vy, 감마 vg, 그 다음에 감마 c. 그 다음에 4차원 운동량 벡터. 이거는 뭐 px, py, pg, c분의 2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4차원 벡터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3차원 벡터는 3차원 위치 벡터 이거를 x, y, z 하면 이 3차원 벡터가 갖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3차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좌표계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좌표계 회전을 하는데 성분은 바뀌지만 성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성분 회전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성분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냐면 이 벡터의 크기는 안 바뀐다.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져요? L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이죠. 근데 이놈이 다른 좌표계에서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제곱 이게 같다는 거죠. 크기는 안 바뀐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 했어요. 여기다 뭘 가지고 하면 x 프라임은 x 코사인 시타 뭐 대입하면 안 바뀌었죠. 근데 4차원 벡터에서도 그게 성립합니다. 4차원 벡터에서도. 4차원 벡터는 좌표계 회전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차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하고서 특징이 뭐냐면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했지. 민코프스키 공간 네 번째 성분이 c제곱 t제곱 이렇게 됐어요. 근데 로렌츠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제곱 빼기 c 제곱 t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보였어요.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4차원 속도 벡터의 제곱 이거 해보겠어요.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은 ux제곱 더하기 uy제곱 더하기 ug제곱 더하기 빼기 u0의 제곱 네 번째 성분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ux 프라임 제곱 더하기 uy 프라임 제곱 더하기 ug 프라임 제곱 빼기 u0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요? 로렌츠 변환으로 나옵니다. 로렌츠 변환이란 ux 프라임은 감마 ux 마이너스 베타 u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렌츠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속도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u4의 제곱은 ux의 제곱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감마 vx지. 이 제곱하면 뭐가 돼요? 감마 제곱 vx의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vy의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vg 제곱 하고서 요 놈은 뭐예요? 빼기 감마 제곱 c 제곱인데 c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마 제곱하고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g 제곱인데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g 제곱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v제곱이지. 그래서 감마 제곱 v제곱 이렇게 됩니다. 빼기 감마 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감마 제곱 c제곱으로 빼면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c제곱분의 v제곱. 근데 c제곱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빼기 1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감마 제곱 c제곱하고 이거는 마찬가지죠. c제곱분의 v제곱. 이게 뭐예요? 요게 감마 제곱분의 1이지. 예. 또는 여기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봐서 안 변하는 거죠. 이게 안 변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이게 안 변한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어떤 4차원 속도든지 그 크기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c제곱. 이게 재밌는 게 이거 바로 우리 뭐에서부터 압니까?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제로
제로 하면서 마이너스 감마 C 그랬죠. 마이너스 C 그랬죠. 마이너스. 그냥 C 그랬죠. 정지했을 때는. 근데 이거의 크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크기 구하면 이건 제로 빼기 C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제곱 됐죠. C제곱. 그래서 어떤 놈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4차원 속도 벡터를 그 물체가 있는 기준계에서 보면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속도 4차원 벡터의 크기는 항상 마이너스 C제곱이다.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어떤 기준계에서 보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C제곱이다. 그게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알았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 재미를 느끼기 일러요. 무엇까지 해봐야 되냐? 운동량 4차원 벡터의 크기를 한번 해보면 더 재밌다. 이게. 운동량. 자, 그래서 운동량 4차원 벡터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돼요? 운동량 4차원 벡터의 크기는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운동량 4차원 벡터 여기 써놨죠? 자, 이거 하겠어요. 이거 하면 px 제곱 더하기 py 제곱 더하기 pg 제곱 빼기 c제곱 2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2제곱. 근데 요건 뭘까요? 요거는 그냥 p제곱 하면 되겠어요. p제곱. 운동량 벡터의 제곱이 되겠어요. 빼기 c제곱분의 2제곱인데 이것은 우리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P4는 M0 U4 이렇게 놨죠? 이렇게 놨어요. 근데 우리 그래서 P4의 제곱은 M0의 제곱 이건 안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U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U4의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U4의 제곱은 4차원 속도 벡터의 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제곱. 그래서 이거는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고 한꺼번에 계산할 때 이게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M0 제곱 C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다. 여기서 운동량 4차원 벡터의 크기로부터 우리 아주 중요한 관계를 하나 얻었습니다. 중요한 관계. 이 중요한 관계가 바로 뭐예요? 바로 뭐냐면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P제곱 C제곱 더하기 M0의 제곱 C4승은 2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식이에요. 이게 바로 운동량 에너지 관계식입니다. 운동량 에너지 관계식 상대론적 상대론에 의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상대론에 의해서. 그러면 운동량하고 에너지하고 관계된 상대론 하기 전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E는 특히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면 E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우리 이걸 운동량으로 바꾸면 mv가 운동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m분의 p제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 관계식인데 이게 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사식이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는 맞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언제? 빨리 움직일 때. 감마가 좀 클 때죠. 감마가 작을 때는 이거 맞아. 감마가 틀 때 일반적으로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에너지 운동량 관계식을 여기서 구했어요. 자, 우리 에너지 운동량 관계식을 에너지하고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 있을지 막 보면서 구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만 했어요? 우리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이라는 걸 알고 3차원 벡터를 4차원 벡터로 확정한 다음에 뭐만 이용했습니까? 4차원 벡터의 크기는 일정해야 된다. 4차원 스칼라야 된다. 로렌츠 변환을 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쓴 거죠. 하나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 에너지 관계식은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일정이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거. 그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무슨 식이냐면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안 움직이는 입자 V는 0일 때 보자. V는 0일 때 안 움직이는 입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 V는 0이면 뭐가 되겠어요? P는 0이 되겠죠. P는 0. 안 움직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M0 제곱 C4승은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E는 m제로 C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식인 것입니다. E는 mc제곱이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왔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관계식을 조사하다 나온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한테 저절로 많은 걸 알려줘요. 대표적으로 저절로 알려준 게 뭐였냐면 반물질의 존재입니다. 근데 반물질의 존재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상과 천상으로 나눴죠. 이 지상과 천상으로 나눈 이유가 뭐였어요? 자연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연 법칙이. 그런데 뉴턴이 나오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지상과 천상 한꺼번에 성립했죠. 한꺼번에.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상대성 이론 하는데 상대성 이론 나올 때 또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또 한 가지가 바로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이란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의 운동법칙이에요. 그 세계가 바로 뭐냐면 원자, 분자, 내부 세계. 원자, 분자, 내부 세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그럽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세계 이거를 거시세계.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다른 놈이 성립하는 세계 이걸 미시세계 이렇게 나. 미시세계. 자 이렇게 둘로 갈랐다가 하나로 통합됐다가 다시 이제 둘로 갈라진 거예요. 달라. 왜? 자연법칙이 다른 거예요. 자연법칙이 달라. 이건 뉴턴의 운동법칙. 여기서 뉴턴 운동 방정식이 뭐라고 하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렇게 미시가 나왔는데 사실은 미시 세계도 상대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 상대론은 이제 알았는데 이제 상대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를 상대론에 맞게 고치려면 식들을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 구분이 안 가도록 시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론적이다. 그런데 우리 보통 역학, 뉴턴 역학 이거는 상대론적으로 안 고쳐요. 고쳐봤자 실효성이 없어. 어때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학문적인 이유만으로는 우리 고칠 수 있어요. 고쳐요. 고치지만 결과는 똑같아. 근데 고쳐놓으면 엄청 복잡해. 엄청 복잡한 걸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근데 미시세계도 당시에 알려진 양자역학 이 비상대론적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상대론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을 상대론적으로 바꾸니까 그걸 딱 풀었더니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음의 에너지를 갖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 바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에너지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m제로 c제곱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는 이거는 물리적인이 아니니까 버려 뭐 이러죠. 버려 그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버릴 게 아니에요. 버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놈이 바로 뭐냐면 반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물질. 이 반물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질하고 합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양자역학을 상대론적으로 바꾸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상대론에 의해서 반물질의 존재를 저절로 알게 됐어요. 이것도 이론으로 먼저 알고 나중에 실험으로 밝혀졌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당시에 이미 알고 있던 고유스핀, 전자의 고유스핀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상대성 이론으로 전부 알게 된다든가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이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알게 된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자. E는 mc제곱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E는 mc제로 한 게 어떤 경우만 했어요? 정지됐다고 생각할 때 했죠. 정지될 때. 이 제로는 mc 이렇게 이 제로 이걸 우리가 이거는 정지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식은 사실은 무엇을 표시하는 식이냐면 질량과 에너지를 같다라고 하는 식이고, 이 C제곱은 이건 환산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를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했어. 에너지는 같은 건지 몰랐으니까 이건 줄로 표시했어요. 이제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 킬로그램의 단위를 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1kg에다가 C제곱을 곱해. C제곱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럼 이게 뭐가 돼요? 9 곱하기 10의 16승하고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인데 요 단위가 바로 줄이라는 단위입니다. 줄이라는 단위. 그래서 1kg을 줄로 바꾸면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에너지라는 건 없어요. 에너지 앞에는 우리가 전에 처음에 배웠어요. 에너지 앞에는 꼭 앞에 뭐가 붙어야지 돼요. 그 뭐가 붙어야지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인지 압니다. 그냥 에너지 하면 뭔지 몰라요. 운동 에너지인지,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인지 막 하는데 그때 질량도 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중에 하나가 질량이다. 질량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건 뭐냐?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질량도 질량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질량은 뭐가 있는 거고 그냥 에너지는 없는 거고 하나는 유고 하나는 무예요. 유하고 무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있는 게 없는 걸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우리 이해 가죠? 여기 있는 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 커져요. 근데 질량이 없는 걸로 바뀐다. 이건 상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이 예가 바로 열에서도 그 이해가 있어요. 열이 옛날에는 에너지하고 다른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칼로리로 붙여줬어요. 칼로리로. 근데 열도 에너지 한 형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칼로리가 줄이 실험을 했더니 4.2 줄에 해당한다. 환산인자예요. 그래서 우리 W는 JQ 이게 바로 뭐냐면 열량의 단위를 칼로리의 단위에서 줄의 단위로 바꿀 때는 J를 곱해줘야 된다. 이 J가 이 C자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E는 MC제곱은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몰랐지만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인슈타인이나 그 누구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질량이 에너지하고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질량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질량이 바뀐다는 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인지는 우리가 이해 많이 하게 되죠. 잘 이해하게 됐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질량이 바뀐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보면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가 K는 2분의 1 M0V 제곱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물체가 운동하면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봤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하면 이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때요? 이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면 질량이 바뀌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게 총에너지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E는 MC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놈이 바로 뭐예요? 이놈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M0 감마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M0 감마 C 제곱. 그러면 운동 에너지 K는 어떻게 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총에너지. 이게 총에너지예요. 이거는 물체의 총에너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총에너지를 빼면 움직이지 않는 그 물체가 안 움직일 때 에너지를 빼면 그 차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차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실제 제대로 맞는 우리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 한번 적분할 때 이렇게 표시하니까 편리해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은 에너지의 개념을 볼 것 같으면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 그래서 그 총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에너지를 빼면 그 차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M0 하고서 요 감마만 있죠. 감마 빼기 1 C제곱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안 비슷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근사식이었어요. 근사식. 어떨 때? 속도가 느릴 때. 속도가 느릴 때. 요거를 근사적으로 보면 이게 됩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근사적으로 볼 때 근사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런 근사식 이용할 때는 이 근사식 제일 많이 이용. 1 더하기 x의 n승은 1 더하기 nx라고 하는 근사식 제일 많이 씁니다. x가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이게 아주 잘 맞아요. 아주 잘 맞는 근사식입니다. 근데 감마는 어떻게 써요?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분의 1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느리면 우리 주위의 속도는 요거 x라고 생각하고 요거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요거 근사식으로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n 대신에 뭘 써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대신에 뭐 써요?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k는 근사적으로 K는 M0 하고서 감마가 근사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c제곱분의 v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하고서 c제곱 이렇게 했어요. c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죠. c제곱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1 m0 v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0 v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사실은 근사적인 운동에너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상대성에서 알게 된 거죠. 그게 운동에너지가 2분의 mv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전역학 할 때는 복잡하게 뉴턴의 운동법칙 한번 적분해 막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기본 개념으로 보니까 운동에너지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은 속도가 빠를 때 아무리 빠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속도가 빠르면 2분의 mv제곱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것이다. 또는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 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공간과 같이 취급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해줬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놈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의 제1류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미국이 지금 인류 국가 이렇게 돼 있지 못해요. 미국이.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놈 때문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리한테 뭘 알려줬냐면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떠냐? 그 전까지는 물리학자들은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물리가 좋아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었어요. 시인, 화가 뭐 이런 부류들은 돈도 한 단은 안 되는데 그냥 좋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였어요. 근데 물리가 바로 이거 나온 다음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기초학문을 그냥 어느 정도 발달하면 처음에 우리나라가 발달할 때 어떻습니까? 뭐 박정희 시대 때 막 발달할 때는 기초학문 필요가 없었죠. 열심히 어디서 뺏겨다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10위가 되니까 세계 10위. 이제 발전하려면 기초학문이 나라를 발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알려준 기초학문의 그 과실로 제일 처음 알게 해준 게 바로 2는 mc제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는 mc제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돌아보고 특성대성 이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10분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